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방송 시사안전뉴스 진행자 김상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름철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이 식품이라 생각합니다. 식품은 잘못 취급하면 식중독 및 건강상 장애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민안전방송에서는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로 식품 안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식생활의 서구화와 함께 외식, 급식 등이 늘어나는 등 국민 식생활이 다중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전체 국민 중 31.7%가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25.7%가 단체 급식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욕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인터넷 무료 체험관 등을 통한 거짓 과대 광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당뇨 등 위해 가능 영양 성분 과잉 섭취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확대로 수입 식의약품 안전관리 수요 증가도 식품 안전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고 유해 사고 발생 시 유해 물질이 지역과 국경을 넘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온난화, 잦은 기상이변 등에 따라 새로운 유해 요인이 계속 늘어나고 화학물질 오염 사고 등 농축수산물 오염 문제 지속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구를 온라인 식의약품 거래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일부 방송 프로그램, 개인 블로그 등에서 과장 왜곡된 정보를 유포하여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해 식약처는 다양한 방면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보망 확대 및 식품 안전 교육 현장 단속 및 실사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식품, 건강한 식탁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환경적인 측면 외에도 의식주의 하나인 식품에 의한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식품에 의한 사고는 개인의 안전에 대한 습관, 환경 구성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 식품에 의한 사고의 종류와 원인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식중독 발생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위해 사례가 가장 많은 품목은 식료품 및 기호품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이물, 부패, 변질, 식중독 등으로 나타나고 하네요.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가정 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가정 내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 때 식품을 올바르게 취급, 보관하지 않거나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한 사람이 음식을 조리하였을 경우 식중독에 걸릴 위험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식중독이란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뒤 일어나는 복통, 설사, 구토 등 건강상의 장애를 말하며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항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WHO 세계보건기구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하여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날이 더운 여름철이면 식중독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데 식중독은 음식물의 위생관리만 잘하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위생적인 식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고 사례에 보면 더운 날씨에는 음식물을 실온에 오래 두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4월
산악회 총무인 K씨는 동네에서 김밥을 단체로 구입한 후 산악회원 수백 명과 산행을 하면서 야외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악회원 수백 명이 설사, 복통 등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단체로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하네요. 그 원인 및 분류를 보면요, 식중독에 의한 사고, 최근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는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이 1위, 2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와 병원성 대장균은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육류, 어패류 등에 존재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충분하게 가열 조리하지 않고 제공하거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조리하고 나서 실온에 음식을 보관한 뒤 제공하는 경우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어패류, 생선의 굴, 조개 등을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 오염된 주방기구로 처리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다음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을 충분한 온도와 시간 74도씨에서 1분 이상으로 조리하지 않은 경우, 조리 후 음식물을 부적절한 온도 5도씨에서 59도씨에서 장시간 보관하는 경우, 오염된 기구와 용기 및 불결한 조리기구를 살균 세척 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비위생적인 습관, 손 씻기, 솔, 개인 질병, 식품 취급을 부주의한 경우. 다음은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못한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음식 섭취 후 6시간에서 48시간 내 설사, 복통, 발열, 두통, 메스꺼움을 동반하는 구토 증세 및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식물에 의한 질식사고, 음식을 먹었을 때는 급하게 먹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않아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서울에 사는 A양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빨간색 젤리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먹다 보니 젤리가 목구멍에 달라붙게 되었고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급히 어머니한테 가까이 갔으나 말이 나오지 않아 어디가 불편한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안색이 나빠지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손발을 주물러 주고 등도 쳐보고 했으나 점점 나빠질 뿐이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A양은 얼굴이 청회색이 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결국 A양은 의식이 없어지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중독에 의한 사고, 식중독은 흔히 음식점에서 사 먹는 경우에는 생기는 병이라 여기기 쉽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중독 3대 예방 요령으로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강조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사 전 조리 시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음식물은 실온에 오래 두지 않으며 맛이 이상하면 버려야 한다. 신선한 식재료는 한 번에 먹을 분량만큼만 구입하여 조리한다.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먹는다. 칼, 도마, 행주 등 주방기구는 열탕 소독하거나 세척, 소독제로 소독한 후 햇볕에 잘 말려서 사용한다. 특히 올바른 손 위생관리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손 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는 식재료 취급 전후, 기구나 설비를 사용하기 전후 등이나 음식물을 만지기 전 손이 비위생적인 곳에 접촉한 경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은 모든 표면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손 씻기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손을 통하여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 보면 됩니다. 어린이 식품사고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 주의사항, 뜨거운 국이나 밥 등은 잘못하면
화상의 위험이 높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식사 전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주변을 청결히 해야 합니다. 음식물에 이물질이 나오거나 색깔이 변색된 경우 또는 우유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등의 문제를 발견했을 경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복용하는 약이나 몸 상태에 알맞지 않는 음식이 있는지 주의 깊게 체크하여 먹도록 하며 알 수 없는 음료수나 물은 절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이나 식품에 의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역류화가 견과류 등 사탕, 포도, 방울토마토 등을 먹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은 먹기 쉬운 크기로 잘라 잘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급정차할 가능성이 있는 차 안이나 흔들리는 비행기 안에서 음식을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눕거나 걷거나 놀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은 채로 대화하거나 TV를 보며 식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음식물을 던져서 입으로 받아먹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이물 발생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는 소폭 줄어들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생활 속의 가정안전 실천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찾아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항상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시 취할 사항을 미리 익히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정 내 추락이나 미끄럼짐,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단, 욕실, 베란다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요. 위험한 조리도구와 기름불 등을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 세척제, 화학약품 등 유해물질은 보기 쉽게 표기하고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은 잠금 장치가 있는 의약품 수납장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습관화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매년 여름철이면 늘 찾아오는 것이 식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인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대처를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국민안전방송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